깊고 깊은 눈. 가도 가도 끝없이 펼쳐지는 순백의 세상. 겨울 일본은 낭만과 그 이상의 것들이 가득한 영원한 설국이라 말합니다. 일본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색적인 겨울 풍경 속으로의 여행. 아련한 첫사랑이 떠오르고 눈밭을 뒹굴던 유년의 시절이 떠오르며 얼어붙은 마음마저 달달해지는 동화 속 겨울 여행. 이곳은 파란 하늘, 하얀 눈의 나라 설국, 일본입니다. 첫눈을 기다리며 첫사랑을 떠올리듯 겨울이면 눈의 나라가 되는 일본의 겨울을 떠올립니다. 도쿄에서 기차로 4시간, 도야마현의 히미에서 겨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로지 파란 수평선만이 펼쳐진 바다. 그 바다 위 알프스의 만년설이 펼쳐지는 곳. 저는 도야마현에 위치한 히미 해안을 찾았습니다. 風景がいい、景色がいい。朝も良かった。でもすごいですね、ここの風景というか。毎日来られるんですか、このスポットは。いや、毎日でも天気がいい時に来る。あ、地元の方？この辺の？ああ、なるほど。 구름과 바람, 태양. 하늘이 허락해야만 바다 위 신기루처럼 모습을 드러내는 일본의 명산 다테야마 연봉. 일본의 알프스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절경입니다. 아, 이것이 이제 바다와 3,000m급 이상의 높은 산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일본에서 유일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와서 보니까 정말 넓은 바다와 저기 눈 덮인 산들이 마치 한 폭의 병풍을 둘러놓은 것처럼 아주 절묘로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색다른 느낌인데요. 바다 위 알프스의 고봉은 손을 뻗으면 닿을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눈, 바람, 습과의 만남. 겨울 일본 설국의 첫인상은 너무나 하얘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도야마현 서부를 흐르는 시오강. 겨울의 시오강은 강줄기를 따라 펼쳐지는 설경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멋지다. 마치 얼어붙은 눈길을 달리듯 설산의 풍경은 강 위를 미끄러지듯 하얀 빛을 뿜으며 시선 안으로 들어옵니다. 제가 이제 그림 엽서나 사진을 통해서는 이렇게 겨울 풍경을 본 적이 있지만 직접 이렇게 겨울 풍경을 본 적은 처음이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배를 타고 보는 거는 또 각별한 또 그런 느낌인데요. 정말 뭐 눈 덮인 산하고 또 여기 이렇게 물하고 이 뭐 그림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데요. 멋집니다. 깊고 깊은 겨울 속으로 끝이 없을 것 같은 강을 따라 알프스의 꼬마 줄령들을 지납니다. 시오강은 구불구불 흘러 북알프스 자락 산간 마을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게 꿈을 꾼 듯 마주친 동화 속 산간 마을. 천공의 성 라퓨타 같은 일본의 만화에나 등장할 법한 마을. 지붕 모양이 두 손을 합장을 하고 있는 듯한 이 마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고카야마 합작마을입니다. 북알프스 자락의 도야마현에 위치한 고카야마는 겨울 일본에서 호설 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눈이 떨어지기 쉬운 정삼각형 모양의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하요 고자이마스. ここ雪が多いところですね。多いですわ。まだ今年少ないから。あ、そうですか。住めばなんとかで、あ、大丈夫や。あ、そうですか。そうでも思わなしゃあない今で。あ、なるほど。どこ行こうにもこんな年寄りになってどこ行こうにも嫌やからどっか行こうか言うても。このうちは何年ぐらい経ったもんですかね。水戸の後期の家は140年ぐらい経っとるのかな。 140年。江戸時代の後期に作られたんですか。집들은 짧게는 100년, 길게는 400년 전에 지어진 가옥입니다. 일본의 중요 문화재로도 지정되어 있는 이와세 씨의 집. あ、こんにちは。お邪魔させていただきます。はい。私韓国から参りました井と申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どうもようこそ。はい。どうぞ。はい。いやいや。はいどうぞ。はい、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따뜻한 차 한 잔에 몸이 녹습니다. 올해 나이 80인 이와세 미키오 할아버지. 이와세 씨는 4대째 이 집에서 살고 계십니다. 家はね、はい。建ててね300年です。300 300年前だけど。 300年前。そうです。ああ、そうですか。はい。合掌造りではね一番大きい日本一です。ああ、そうですか。そうですか。まあ今はお二人だけです。 에도 시대부터 지금까지 300년이 된 집. 이와세 씨에게 양해를 얻고 집 구경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총 5층 구조의 집은 좁다란 사다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2층으로 들어서자 밖에서 본 것과는 달리 가로 26m, 세로 13m 크기의 방 규모가 눈을 의심케 합니다. これはね、はい。昔ねお蚕さんを飼った棚です。ああ、これはねこう7段にねしてそしてここに全部こうお蚕さんを飼った。ああ、それで糸を抜いて直接服を作ってね。ああ、そうですか。 40여 명의 대식구와 양잠을 하며 사셨다는 할아버지. 자식들은 객지로 모두 떠나고 현재 노부부만이 살고 계십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온 3층은 농기구나 생활용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쓰이는 곳입니다. ああ、なるほど。これはね、はい。雪が降るとね、はい。これを履いたりってこれ深靴とか雪靴言いますけどね。深靴か雪靴。これ。それからこちらは寒敷言ってね。これ寒敷ね。これも足に履いてね。あ、これで雪をこう。これで滑らないの。 우리나라의 강원도 설피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죠.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즘으로 치면 아이젠 역할이네요. 눈에서 그 미끄러지지 않게. 아, 그리고 그 위에 꼬였대. 할아버지가 직접 만든 설피와 겨울용 집신. 집안 곳곳에는 이와세 할아버지의 오래된 집에 대한 애정이 묻어 있습니다. 私はね、もう80歳になりましたけどね。そうですか。80年間まあこの家に生活しておりますからね。あ、そうですか。やはりね、なんとかしてね、次の代もね、まだ守ってくれればいいなと、こう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そうですね。 겨울. 일본의 전통 화로인 이로리에서 곤들매기가 익어갑니다. 마을 인근 시호강에서 잡은 곤들매기 구이와 고카야마의 특산품인 두부, 보글보글 전골 요리가 겨울밤 추위를 녹여줍니다.
합장 촌락엔 7채의 집들이 민박집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민박집에 머물면 도야마 현의 음식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까 이롤이라고 하는 화롯불에다가 구웠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싹 빠지고 약간 소금만 뿌려가지고, 그러니까 소재 그대로 생선 맛 그대로를 살리고 있는 그런 느낌? ここの料理がお口に合いますね。なんかすごく美味しいですよ、タンパクしてて。そうですね。特にね、この富山の食べ物ってね、タンパクで、もう韓国人の口に合うと思いますよ。そうですね。 강과 알프스의 산을 품은 도야마현 고카야마의 밤이 눈처럼 포근하게 깊어갑니다. 실례します. おはようございます. 豆腐アイスクリーム食べられますか? 申し訳ないけど冬はちょっとやってないんです。やってないんですか、冬は。残念ですね。まあ冬 はい。 あったかいところに美味しいんで、冬でも飲んでみる。 そうですか. 이곳은 일본 내에서도 유명한 합장마을에 있는 두부가게입니다. 아, 너무 아리가또うございます. まあ日本でも結構豆乳は飲みます。 美味しいですね. 고카야마 지방은 가오쿠조뿐만 아니라 예부터 전해진 독자적인 제조법을 고수하며 전통의 맛을 지켜온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3대째) 100년 이상을 지켜온 키에이시의 두부는 단단한 견두부인데요. 대두 본연의 맛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美味しい. そんなことができます。 새끼줄로 묶어도 부서지지 않을 만큼 단단합니다. 오. だいたい2キロ。 2キロ。 2キロある。 와, すごいしっかりしてる。大豆の塊。崩れない。いやー。大豆の塊です。 와, 다이즈의塊. 이게 지금 이렇게 새끼줄로 매가지고 들어 올리는데도 전혀 형태가 부서지지 않는데요. 보통 한 2kg 정도 된다고 하네요. 아마 知らないんですよね. ごめんなさいね. 私に聞いてください。いや、そうですか. 억새를 엮어 만든 지붕만큼이나 수백여 년 알프스 자락 산간 마을을 단단하게 지키며 사는 사람들. 이곳은 북알프스 자락 고카야마입니다. 일본의 북알프스는 히다 산맥을 중심으로 기후, 나가노 등 4개의 현을 포함합니다. 북알프스의 여정은 히다 산맥의 관문, 츠우부 산악 국립공원으로 향합니다. 일본의 북알프스라 불리는 히다 산맥의 중심, 츠우부 산악 국립공원. 정상을 만나기 전 국립공원을 트레킹하기로 했습니다. 해발 1300m 고지, 북알프스의 나베다이라 고원에서 출발합니다. ほぼあれと同じ高さまで上がってきたんですよ、皆さん。そうですか。高いですね。高いですね。あとはこちらに見える山、笠ヶ岳と言います。岐阜県内での最高峰。 북알프스 줄기인 산들의 연봉을 감상하는 트레킹 코스죠. 겨울 국립공원의 트레킹은 설피 트레킹, 스노우슈입니다. 야, 이거 그런데 처음 신어본 설피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신발보다 무려 3배나 큰 설피였죠.
결국 가이드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눈밭을 원 없이 뒹굴었습니다. 이번엔 겨우 올랐는데 설피 한 짝이 보이지 않습니다. どこ行ったんですかね。ちょっと今ちょっとわかんないんですけれども。雪の中じゃない。そうですか。ちょっと探しに行って。行ってきますか。はい、わかりました。これでよろしいでしょうかね。行けますかね。こんな状態で。내일 찾으러 오죠. 뭐 내일. 네, 내일. 깊은 산세와 빼곡히 우거진 겨울숲. 북알프스의 정상은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을까요? 로프웨이 승강장. 정상을 보러 가는 사람들로 만원입니다. 일본에서도 유일한 2층 곤돌라를 타고 천공을 향해 오르는 길. 북알프스의 하얀 세상이 펼쳐집니다. 로프웨이를 타고 올라가면서 보는 경치도 이렇게 좋은데 위에 올라가서 직접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하얀 아이스크림 나무를 심어 놓은 듯 꼿꼿하게 서 있는 거대한 수빙. 풍경화로도 표현할 수 없는 눈의 나라입니다. 드디어 해발고도 2150여 미터 니시오다카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3000m급 북알프스의 고봉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곳. 겉에는 만년설로 덮여 있지만 안으로는 뜨거운 유황을 품고 있는 겉과 속이 다른 북알프스의 고봉들. 어디선가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가 나타날 것만 같은 동양의 알프스입니다. (1800년도) 후반에 영국의 산악인이자 선교사인 월터 웨스턴이라는 사람이 이 지역 산들을 올라보고 마치 유럽의 알프스를 닮았다고 해서 일본 알프스라는 이름을 자기가 쓴 책에다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이 널리 알려지면서 이곳을 일본 알프스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마치 올라와 보니까 왜 이곳을 일본 알프스라고 부르는지 잘 알 것 같습니다. 3000m급의 고봉들이 병풍처럼 늘어선 북알프스. 매년 20m가 넘는 적설량으로 봄이 되어야 그 속살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알프스의 지붕 나가노현의 시가고원 아래 자리 잡은 지옥 계곡으로 가는 길. 저는 아주 특별한 온천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まだ遠いですか？いや、そうでもないですよ、もう。どれくらいかかりますか？あと400メートル。そうですか。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 1300여 년의 역사가 있는 시부 온천 마을을 지나 지옥 계곡으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길 앞을 가로막는 녀석들, 일본 야생 원숭이들입니다. 겨울, 일본의 원숭이들은 차가운 눈맛을 즐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일종의 놀이이자 호기심이 많기 때문이죠. 이놈들이 추운데 눈 속에서 뭘 저렇게 먹고 있는 건지 손도 안 시려운가? 참나.
그리고 만나는 이색적인 풍경. 산간 계곡 옆에 자리 잡은 원숭이 전용 노천탕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온천에서 온천욕을 즐기는 원숭이들. 계곡을 따라 흐르는 온천수에 온천욕을 즐기는 모습이 영락없이 사람과 비슷했습니다. 사람이나 원숭이나 추위에 지친 몸을 쉬어가기에 온천만한 것이 없겠죠. 이렇게 추운 날에 너희들은 좋겠다. 따뜻한 온천 속에 들어가서, 지금 눈도 내리고 날씨도 꽤 추운데 따뜻한 탕 속에 들어가서 온천을 즐기고 있는 저 원숭이들을 보니까 저도 들어가서 온천을 즐기고 싶어지는데요. 약 300여 마리의 야생 원숭이들이 다녀가고 있는 원숭이 전용 온천. 온천을 즐기는 일본인들을 보고 자라서일까요? 보고 있자니 망중한도 이런 망중한이 없습니다.でその時に猿がたまたまその旅館の露天風呂に小猿がその淵で寒い時にね遊んでいて、それでだんだん体を沈めるようになってお風呂に入るようになった。それがだんだんと群れの中に伝わってきたもの。それで猿はお風呂気持ちよくなると中で糞をするので、人の入るところは衛生的に悪いので、それでこっちにわざわざ猿専用のお風呂を設けた。 세계에서도 단 하나뿐인 야생 원숭이 온천. 이곳 원숭이들에게도 일본의 겨울은 기다려지는 낭만의 계절입니다. 구불구불 산길로의 노선. 구비구비 부갈푸스 자락의 산길을 따라 저는 다시 깊은 산골 마을로 들어갑니다. 깊은 산 속에 꽁꽁 숨겨놓은 듯한 비밀의 마을. 이곳은 해발 1000m 고지에 위치해 있어 지도에도 없는 마을로 통하는 모리모입니다. 사각사각 눈 밟는 소리가 여행자의 발길을 가뿐하게 합니다. 가는 길엔 집집마다 곶감을 말려놓은 것처럼 담벼락에 가지런히 뭔가를 걸어두었는데요. 튀김 같기도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そうですか。看干し大根。 산간 오지 모리모 사람들은 지리적으로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겨울 양식으로 눈에 보관한 물을 겨우내 말려서 1년 내내 저장식품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마을에 온 김에 저도 부부의 일손을 돕기로 했습니다. 산간에서 자란 무여서인지 무가 꽤나 무거웠는데요.
からうちで働いていただけますか？そうですか？はい。それだけできれば大丈夫です。あ、そうですか。ちょっと考えてみます。もう腕にもうきてますよ。ごめんなさい。普段使ってない筋肉ですから。ごめんなさい。 우리나라의 무말랭이와 조금 다른 건 삶는 과정을 거칩니다. 수분을 흡수한 말린 무는 조림이나 탕에 넣어 먹으면 말랑말랑 씹히는 맛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산간오지가 좋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아들. 아들을 따라 무 말리는 작업에 따라 나섰습니다. 겨울의 추위와 태양이 만들어낸 은혜로운 음식이라 말하는 주민들. 단순히 그냥 말린 무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일정한 간격으로 바람이 잘 통하게 잘 마르라고 보다 세심하게 거들었습니다. これでいいですかね。はい、大丈夫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どうですか、あの出来栄えは。上手に。上手にでき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밤의 추위와 낮의 태양에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할 추위에 말린 무, 간보시 다이공. 모리모 사람들을 닮아 있었습니다. 立たなかったやつ。お湯で戻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好きなように味付け。どうも。はい、さようなら。はい。 ご縁がありましたらまたお会いしましょう。 산간에 사는 부부는 그렇게 다시 산을 내려갈 객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인사를 전합니다. 오지의 낭만을 품고 마지막 여정으로 향합니다. 나가노현 최대의 호수인 스와호. 분지에 둘러싸인 얼어붙은 스와호는 하얀 설원과 같았습니다. 겨울 호수의 낭만을 홀로 즐길 때쯤 보트에 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작은 수빙선처럼 얼어붙은 얼음을 깨고 나아갑니다. 알고 보니 스와호에서 빙어잡이를 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初めてですか？初めて。あ、初めてですか？へえ、そうですか。こちらの方もなかなか経験しないっていうかできないってことですかね。そうですね。なかなかやろうと思わないと。あ、なるほど、なるほど。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새로운 풍경이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10분도 채 되지 않아 작은 낚시터에 도착합니다. 한국에서도 해보지 못한 빙어 낚시를 저는 일본에 와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それはもう分かりますか？ついたっていうのは。これがまあ一通りね全部流れになるので、じゃあやってみますか。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죠.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물어라 물어. 그런데 빙어가 올라오는 걸까요? 이런. 釣れましたね。どうですか？初めてのワカサギ釣りの。食べたいです。食べたいですか？おお。これも結構大きめですよね。どっかでさ、一日中こう。 이분의 낚싯대는 달리 보입니다. 게다가 낚싯줄을 올렸다 하면 빙어들이 올라옵니다. こんな私に釣れる。 뭐 이분은 낚싯대를 넣었다 하면 잡히네요. 거의 뭐 빙어 낚시의 신이라고나 할까? 뭐 낚싯대도 보니까 전동으로 되어 있고 뭐 저 같은 초짜하고는 뭐 비교를 할 수가 없네요.
30분 남짓 잡은 빙어들입니다. ワカサギ釣りの魅力って言えば、そうですね。こうやって簡単に釣れる時もあれば、はい、全く釣れない時もあるので、そういったとこどうでしょうね。あ、そうですか。아유, 안 잡히네. 낚시는 기다리는 시간의 맛도 있죠. 덧없이 시간이 흐를 때쯤 오! 잡혔다. 빙어가 올라옵니다. 말이야. 아유, 불쌍한 녀석. 너도 참 불쌍하다. 나한테 잡히고. 뭔가釣れたような気は 이만하면 스와오에서 빙어 낚시를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와, 보세요. 아, 야빠. 아, そうですか。はい、どうも。はい。あ、どうも。じゃあこちらがワカサギの料理をしてくれるところなので、そうです。ワカサギをお預かりして、お願いします。今日料理してくれる中村と言い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こんにちは。結構釣れましたね。いや。 일본에서 주로 빙어는 회보다는 튀김으로 즐깁니다. 우리나라에서 먹던 빙어 튀김과는 조금은 달라 보였는데요. 아, これは 3種類。あ、3種類も。すごいですね。青のり。これが北州。 파래를 입힌 파래 빙어 튀김과 대파와 튀긴 빙어 튀김. 보는 것만으로도 맛있어 보였습니다. 갓 잡은 빙어에 막 튀겨낸 맛이 이 감촉이 아주 굉장히 좋은데요. 씹히는 감촉, 맛 아주 좋은데요. 겨우내 쉬지 않고 내리는 눈. 이젠 삶의 한 부분이 된 순백의 자연. 그렇게 이들은 겨울에 순응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겨울이면 은가루를 뿌려놓은 듯 순백의 아름다움으로 무장하는 니가타현의 토오카마치. 아침 이른 시간부터 지붕 위에 눈을 치우고 있네요.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저 지붕에서 눈 치울 때 위험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설국이라 하면 홋카이도나 삿포로를 먼저 떠올리지만 이곳 니이가타현도 겨울 하룻밤 동안 1m가 넘게 쌓이는 눈의 고장입니다. 니이가타현의 하얀 설원을 보기 위해 토오카마치역을 찾았습니다. 1番線に下り電車が到着します。ご注意ください。 니이가타의 작은 마을들을 안내할 기차는 2칸짜리 호쿠오쿠선 꼬마 기차입니다. 평일 늦은 아침이어서인지 기차 안은 한산했습니다. 작은 기차에선 운전하는 영무원을 가까이 볼 수 있습니다. 니이가타 하얀 설원의 무대를 나만 홀로 볼 수 있는 관객이 된 것처럼 창밖으로 설원이 펼쳐집니다. 하얀 눈밭의 경계는 끝이 없을 듯 그렇게 기차는 설원을 달립니다. 하얀 꿈에서 깨어나온 듯
기차는 다시 설원 속으로 사라집니다. 바람 소리만 들릴 뿐 고요한 설원. 소설 설국의 제목 그대로 니이가타는 눈의 나라입니다. 니이가타는 눈이 많기로 정말 유명한 고장인데요. 하룻밤에도 보통 40cm나 50cm 정도의 눈이 내리는 날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걸어갔던 이 길은 사람들이 좀 지나다녀서 길이 좀 나 있는데 한 발짝만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말이죠. 이 정도의 눈이 쌓여 있을 정도로 정말 이곳은 정말 대단한 눈천지군요. 눈천지입니다. 겨울에 내린 눈은 일본에서 가장 긴 강인 시나노 강을 만나고 그 물로 니이가타의 쌀과 사케를 만들어냅니다. 역시 이제 니이가타는 쌀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고시히카리라는 산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역시 눈도 많고 물도 많으니까 참 쌀도 좋은 고장으로 유명한 것 같습니다. 도카마치시에 위치한 마츠노야마. 마을로 들어서자 맛있는 냄새가 여행자를 붙잡습니다. 아마사케となめこ汁。いっぱいいただけますか？오늘만큼은 마을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음식이 공짜입니다. 이 마을에 특별한 행사가 있기 때문이죠. どうですか？美味しいです。美味しいです。温まります。なめこ汁ってこの辺の特産物みたいなもんですか？そうですか。なめこが学生さんか。 마을의 전통 음식엔 이 마을 주민들의 친절까지 담겨 있습니다. 너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건 이제 아마사케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단술 정도가 되겠는데요.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죽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약간 술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그러니까 저알코올 정도 들어가 있는 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오늘 이 마을에선 어떤 행사가 있는 걸까요? 마을 사람들의 초대를 받아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마을 행사의 주인공들은 작년에 결혼해 1년이 채 안 된 신혼부부들입니다. 신혼부부를 축하하는 축제. 신랑을 던지는 사람들의 각오가 남다릅니다. 今までで一番遠くに投げてやります. 젊은 부부들이 새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마을 전체 사람들하고 같이 축하를 받고 한테 축하를 받고 그런 행사가 있다는 게 참 좋네요. 신랑을 등에 태워 던질 장소로 이동합니다. 장소는 5m 높이의 눈언덕.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던져질 주인공은 이 마을이 고향인 신부를 데려간 신랑들입니다. 니이가타시 콘도 유키 나게마스!
그만큼은 신부를 데려간 것이 죄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죄일까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제 몸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죠. 이런 경험 언제 또 해보겠습니까? 태어나서 뭐 결혼한 지도 꽤 오래돼서 새신랑이 될 일도 이제 앞으로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런 행사에 참가할 수 있게 돼서 오늘은 뭐 아주 즐거웠습니다. 300년 전통인 마츠노야마의 신랑 던지기 축제. 1년에 한 번 정월 대보름에 열리는 신랑 던지기 축제는 볏짚을 태우며 새해의 풍요와 소원을 비는 마을 전체의 축제입니다. 끝났나 싶더니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에 볏짚재를 묻힙니다. 마을을 찾은 경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에 수치를 하면서 무병장수를 빕니다. 행사에 참여한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주민들과 수치를 하며 새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행사에서 가장 기쁜 사람은 새신랑, 새신부이겠죠. これからのお二方の計画っていうかもう結婚生活に向けて一言意気込みを。はい。そうですね。まあ可愛い子供を授かって、まあ素敵な家族を築けていけたらななんて。あ、そうですか。はい。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思っております。はい。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応援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신혼의 달콤함이 눈과 함께 소보키사입니다. 눈의 나라 니이가타로의 여정. 토오카마치를 떠나 다음 여행지로 선택한 곳은 유자와. 유자와는 소설 설국의 탄생지입니다.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밤에 밑바닥까지 하얘진 듯했다. 유자와는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일본의 소설 설국의 주 무대인 곳입니다. 유자와에 오면 꼭 들리고 싶은 곳,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묵었던 료칸입니다. ここがですね、かつて川端康成さんがお泊まりになった、旅館ですか？そうでございます。はい。昭和9年から約3年間かけまして、雪国を執筆し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そうですか。가와바타 선생은 이곳 료칸을 3년간 다니면서 소설 설국을 집필했고 1968년 일본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눈 내리는 계절을 재촉하는 화로, 부드러운 솔바람 소리가 나는 주전자, 설국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가와바타 야스나리 선생은 이곳 유자와 온천을 3년간 다니면서 설국이라는 작품을 집필했는데요. 재밌는 거는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한 번도 추운 겨울날 이곳을 방문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만약
겨울에 이곳 풍경을 와서 스케치하고 작품을 집필했다면 얼마나 멋진 작품이 나왔을까요? 창밖에 새하얗게 반짝이는 것은 눈이다. 그 눈 속에 아련한 첫사랑이 떠올랐다. 유사와 이곳은 눈의 나라입니다. 료강에서의 남은 여정은 온천수에 띄운 사케를 한잔하며 설경을 감상했습니다. 이렇게 노천탕을 즐기면서 술 한잔하는 거를 일본 사람들은 이제 유키미사케라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직접 이 유키미사케를 마셔보니까 술 기운이 이제 약간 올라와서 그러는지 이 주변에 이제 눈이며 이제 주변 환경이 굉장히 더 아름답게 보이는데요. 눈과 온천 그리고 사케, 설국 니이가타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설국 속 낭만입니다. 니이가타를 여행 온 사람이라면 꼭 들리는 곳이 이곳 에치고 유사와역입니다. 고뇌하는 남자와 아예 드러누워버린 한 남자가 그냥 지나칠 수 없게 하죠. 에치고 유사와역의 명소는 폰슈칸입니다. 니이가타 전역에서 생산되는 사케를 세계 각국의 소금과 함께 맛볼 수 있는 곳이죠. 사케 자판기 앞은 늘 10,000원입니다. 니이가타 사케 장인이 만든 약 100여 종류의 사케를 맛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달 판매 순위를 확인하면서 500엔으로 5가지의 사케를 맛볼 수 있습니다.はい、こちらまず専用のメダルです。はい、お願いします。はい、こちらお箱です。はい。機械の使い方は大丈夫ですか？ちょっと説明をお願いします。お酒の出口の赤いマークつけてます。マークの上に必ずおチョコを置いてください。はい。置いてもらったらメダル1枚入れて、黄色いボタン1回押してもらうとお酒ができます。 15도 이상인 것도 있으니 5잔 모두의 욕심을 내는 것은 금물입니다. 사케의 맛은 부드러웠습니다. 사케의 맛을 아는 사람이라면 소금과 함께 사케를 마신다고 하는데요. 저도 그 맛이 궁금했습니다. 日本酒をなんで塩と一緒に飲むんですかね。お酒の味に甘かったり辛かったりって味があるんですけど、塩しょっぱい味がないので塩と一緒に飲むという説があるそうです。ああ、そうですか。 일본의 부르고뉴, 니이가타의 별칭을 실감합니다. 니이가타의 눈은 5월이 지나서야 녹기 시작합니다. 눈이 녹아내린 물은 최고의 쌀을 길러내고 그 쌀로 사케를 만들어내죠. 양조장에 쓰기다마를 걸어두었습니다. 술을 빚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1800년대 후반부터 술을 빚기 시작한 양조장에서 밥 짓는 향이 가득합니다. もしこれを人が食べるご飯としたら何人分のご飯ができるんでしょう。中に800キロぐらい入れれることができるんで。 아, そうですか. 800kg 정도의 쌀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는 양으로 따지면 대략 5,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하네요. 와, 진짜 엄청나게 큰 솥이다. 만년설이 녹아 땅에 스며든 용설수는 일본 최고의 쌀을 만들었고,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 남자들은 그 쌀로 술을 빚었습니다.
그 노동의 대가로 일본 최고의 사케를 만들 수 있었죠. 服着てると濡れてしまうのと、あと裸だったらタオルで拭いて、また乾いた服を着て寒いところに出て風邪ひかないんですけど、一回濡れたものでそのまま汗かいて濡れたまま外マイナスの時に出ていってしまうと、体で汗かいてて冷えてしまうと風邪ひいてしまうので。なるほど。はい。 수십 번 누룩을 섞은 쌀은 30도가 넘는 온도에서 숙성을 시킵니다. 니이가타는 천여 종류의 니혼슈, 일본주가 생산되는 사케의 본고장입니다. 니이가타의 사케는 물과 같다고 합니다. 美味しいですね。口当たりも柔らかいし、結構飲みやすいと思います。こういうお酒になるまでにはどのくらいの期間がかかるんでしょうか。これは1ヶ月ぐらいかかりますね。1ヶ月ぐらい。そうですか。좋은 사케는 물과 같습니다. 니이가타의 겨울, 지나는 길 곳곳은 눈의 미로입니다. 하룻밤 사이 내린 눈을 치우는 작업은 거리에 커다란 눈벽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이글루 모양의 눈벽이 독특합니다. 일부러 눈을 뿌리듯 길가에 내린 눈을 모아 한 곳에만 눈을 뿌리고 있었는데요. これは何をしてらっしゃるんですか。この前を見ていただくと、山になってますよね。ここにですね5メーターの高さで雪の山を作り、地下の方でお酒を貯蔵するということをやっています。そうですか。 유키쿠라, 눈을 이용한 천연설 창고입니다. 겨울에 내린 눈을 보존해 사케를 1년 내내 저온 저장하고 있습니다. 雪室というのは温度が非常に低いですね。今ここで2度ですね。2度ですか。それで湿度が非常に高い 90% の湿度なんですよ。ですから長く貯蔵する分には非常に最適の空間と言われています。そうですか。あと冷蔵庫ですとどうしても振動が出ますんで、お酒を揺らしますと熟成が早まりやすくなりますんで。 눈의 나라 니이가타식 자연 냉장고인 셈입니다. 시나노강과 아가노강, 두 개의 큰 강이 풍성한 풍토를 만들어내는 니이가타. 니이가타는 일본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일본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면서 동해를 품은 니이가타. 눈의 나라 유사와를 떠나 마지막 여정은 니이가타항에서 배를 타고 2시간 반, 물의 나라 사도섬으로 향합니다. 니이가타와 100길로 이어지는 사도섬의 관문 료츠항. 제가 찾은 마을은 17가구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구로히메 마을입니다. 마을 입구를 지키고 있는 한 동상이 눈에 띕니다. 여기 있는 거는 이제 파도 피하기 지장보살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장보살 같은 경우는 뭐 일본의 어느 마을에도 있는 보살인데, 여기 있는 거는 이제 파도 피하기 지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 항구, 이 근처 항구에서 그 큰 파도 때문에 죽었던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 젊은이의 혼을 그런 기리는 의미로 세운 그런 지장보살이라고 합니다. 추우니까 이렇게 옷도 입혀놓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좀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요즘 사도는 방어가 풍년이라고 합니다.
失礼します。はい、おはようございます。はい。ですね、はい、今日ブリ漁に出る船があるって聞いて、はい、訪ねてまいりましたが、はい、よろしかったらちょっと今日乗らせていただけますでしょうか。どちらからおいでになってますか。私韓国から来て、日本のあちこちを回っているものなん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これからですね、沖へ出ますけども、寒いですし風もありますから、気をつけて一緒に出て許していただけますか。寒ブリ漁の様子を見て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바다로 나가기 전 키요타 씨는 바다의 신에게 잔을 올립니다. 방어의 풍년과 어부들의 무사한 일을 기원하는 의식입니다. 漁に出るたんびにやってらっしゃるんですか。節目節目です。節目お正月とか網入れとか、それから大漁とか、それから逆に今度漁のない時もそういう形でお願いをすると。漁があればあった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と。なければなくてお願いしますと。そういう漁師のある意味では勝手なねお願いですね。そうですか。はい、そうです。そういう意味が入ってるんですか。はい。 다음날 새벽, 눈이 조금씩 흩날리기 시작하면서 출항이 평소보다 빨라졌습니다. 야, 이렇게 추운 날에 아침부터 굉장히 힘들겠는데. これ、安全面でライフジャケットとヘルメット。わかりました。그런데 구명조끼가 너무나 작았습니다. 몸에 맞는 구명조끼를 바라는 건 파도와 맞서는 선원들 앞에서 사치겠지요? 배가 항구를 벗어납니다. 아침 공기가 굉장히 차가운데 오히려 상쾌한 느낌이 드는데요. 오로지 바다를 응시하는 선원들, 파도와 한몸이 된 선원들, 어부의 삶은 바다입니다. 항구에서 30여 분 남짓, 어장에 도착했습니다.今日も1000本ぐらい取れればいいですね。今日は100本ぐらい。100本ぐらい目指して。そうですか。そうですか。 얼마나 많은 방어들이 올라올까요? 배 두 척이 그물을 모으자 선원들의 손이 바삐 움직입니다. 고기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도섬은 철마다 고등어, 멸치, 대구, 방어잡이로 풍년인 곳입니다. 겨울의 사도는 방어가 제철입니다. 첫 번째 그물에서 올라온 방어는 크기가 작은 방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생김새가 독특합니다. 크기도 상당히 큽니다. 굉장히 이놈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굉장히 무거운데요? 개복치입니다. 아직 덜 자란 새끼라고 하는군요. し、かわいそうだから、かわいそうとか、それで放流するんです。そうですか。じゃあ自分でこれ捨ててもよろしいですかね。どうぞ。ちょっと捨てますね。その時ね、大きくなってまた帰ってきてくださいと。はい、わかりました。はい。자, 너는 좀 더 커진 다음에 돌아와라. 어이구, 으쌰. 제법 큰 참치도 올라왔습니다.
참치며 보고며 다양한 고기들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초대형 갈치일까요?深海魚だ、深海魚。 아, 深海魚ですか? 크기가 무려 4~5m 정도는 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어장으로 향합니다. 이번엔 큰 방어들이 올라올까요? 그물 가득 방어들입니다. 칸브리. 대가이 칸브리. 굉장히 큰 방어가. 크면 클수록 맛이 좋다는 생선 방어. 일정 크기를 넘어서면 맛과 향이 떨어지는 몇몇 어종과는 달리 방어는 크기가 클수록 맛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방어는 가장 좋아하는 횟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와, 이거 뭐 엄청 큰데요? 오! 방어에게 얼굴 공격은 처음 당해봅니다. 힘이 엄청나서? 이게 엄청 큰데요?今のお気持ちは？ハッピーです。嬉しいですか。よかった。乗せていただいていっぱい取れたから。私がこの船に乗ったからいっぱい取れたんじゃないですか。量もね、量も人もいるんです。そうですか。よかったよかった。ありがとう。そう言って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차갑지만 어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곳, 겨울 니이가타의 사도섬입니다. 배는 풍어를 이루고 입항을 했습니다. 가파는 커다란 방어들로 가득합니다.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바다 위에서 별 도움이 되지 못했던 저는 선원의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일부러 배에도 태워주시고 그랬는데 조금이나마 제가 보답을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아주 작은 일손이나마 거들고 있습니다. 만선으로 돌아온 기쁨. 사도의 뱃사람들은 이미 내일의 바다로 향해 있겠죠. 동네 고양이들이 어부들의 휴게소에 집합했습니다. 오늘 잡은 생선들 때문입니다. 큰 방어들을 수확하고 난 뒤 배에 오른 선원들과 함께 잡아온 생선으로 회포를 풀었습니다. 야, 이거 뭐 생선은 이렇게 뭐 잡아가지고 한 입에 그냥 먹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뭐 집에서 먹는 생선하고 뭐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데요. 어부들에겐 매일 맛보는 생선이지만 만선을 했을 때의 그 맛은 더 일품이겠죠. 오, 맛있다.どうですか味の方は。美味しいです。それはダメ。マシったっていう。マシった。漁師っていうのはね、口がね、超えてるんですよ。漁師は口が先生まれたのかな。気をつけて。わかりました。旅を続けてくださ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はい。はい。じゃあ。はい、お大事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大事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はい。はい。 하얀 눈으로 시작해 불로 끝나는 소설 설국의 니이가타. 혹독한 추위와 눈 덮인 환경에서 슬기롭게 이겨내는 니이가타 사람들은 설국의 주인공입니다. 푸르다는 뜻의 일본어인 아오이와
숲을 말하는 모리가 합쳐진 아오모리. 겨울 아오모리는 하얀 숲으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하얀 숲길을 따라 마주하게 된 곳. 이곳은 숲속의 낙엽 하나도 엄격히 관리되는 토하다 하치만타이 국립공원입니다. 우와, 엄청난 눈이다. 오, 폭 1m가량의 산책로 이외엔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죠. 즐길 거라면 토하다, 산책할 거라면 오이라세 30리 반. 자연을 탐닉한 문인 오오마치 케이케츠는 오이라세 계류를 한 구절로 표현했습니다. 아오모리에서도 이곳은 가장 싱그러운 여행지로 손꼽히는 곳이죠. 아오모리는 파란 숲이라는 뜻인데 지금 여기는 하얀 숲이 됐네요. 하얀 숲도 나쁘지 않은데요. 아, 자연은 참 봄, 여름, 가을, 겨울 제각각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눈 덮인 겨울산하고 이 계곡 모습도 나름대로 굉장히 운치가 있네요. 들리는 것은 계곡 소리와 바람 소리뿐. 온몸이 정화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와, 이 정도 추위면 얼어야 정상 아닌가? 야, 얼지 않고 또 이렇게 내리는 폭포를 보니까 주변 눈하고 어울려서 또 다른 장관인데 멋지다. 화산 활동으로 생긴 칼데라 호수에서 흘러온 물은 연중 계류를 따라 흐르고 크고 작은 폭포는 계곡미를 완성합니다. 고요한 계류의 길을 따라 저는 이제 아오모리의 서쪽 츠가르 반도로 향합니다. 시골을 연상케 하는 아담한 마을 자오. 이곳엔 1950년대의 추억을 떠올리는 작은 역이 하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영화 속 세트장 같은 대합실. 이 역을 출발하는 기차는 어떤 기차일까요? 차표도 구멍을 뚫어주는 옛 기차표입니다. 어릴 적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다녔던 시골역이 그랬었죠.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런 역의 모습인데요. 여기 아주 조그맣고 이런 스토브 난로도 있고 마음도 따뜻해지면서 옛날 생각도 나고 마음 훈훈해지는 그런 시골역? 뭐 그런 느낌? 학교 교실에서 할머니 집 시골역에서 보던 그 풍경. 저는 그 시절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추억으로 안내해줄 기차는 3칸짜리 스토브 열차입니다. 기차 앞머리에 그림이 말하듯 우리말로 난로 열차입니다. 이 난로 열차는 12월부터 3월까지 겨울에만 운행을 하는 아오모리의 겨울 낭만 기차입니다. (50년을) 넘었을 객차는 오래됨 그 자체입니다. 스토브가 있어요. 이 조개탄을 떼는 난로가 있어 열차의 이름이 스토브 열차였습니다. 누구나 꿈꾸는 겨울 여행.
저에겐 겨울 아오모리에 오지로 가는 기차 여행이 그렇습니다. 눈 덮인 쯔가루의 넓은 평야를 달립니다. 창밖의 시골 풍경만큼 객차 안은 훈훈했습니다. 영무원은 조개탄을 넣고 난로의 온도를 조정합니다. 이 모습은 저뿐만 아니라 일본인에게도 옛 추억을 떠올리는 장면이죠.すいません。今日はどこからお見えになりました？今日はね、東京、東京、埼玉、仙台。ああ、そうですか。そのクラスのね、仲間がね、13人ぐらい集まって飲み会が。あ、そうですか。この旅行の延長がそこで。あ、そうですか。すごいですね。ここのお酒の味ってどうですかね。我々ぐらいの年代だと、やっぱりね、懐かしいやつ。そうですか。 열차의 난로는 객차만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난로에 오징어를 구워 술 한잔하며 창밖의 설원에 그 시절을 하나씩 꺼내 옛 추억을 곱씹게 합니다. 기차가 1950년대를 향해 달립니다. 저도 오징어를 하나 사봤습니다. 나도 한번 구워 먹어볼까? 조개탄 난로가 옛 향수를 자극했죠. 교실 한가운데 난로에서 데우던 도시락. 5학년 3반 초등학교 교실이 떠오릅니다.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여기다가 이제 그 도시락 같은 거 많이 올려놓고 점심 때 먹었잖아요. 물론 이제 개구장이 친구 녀석들은 뭐 저 오징어도 구워 먹고 그랬지만, 근데 저는 이 열차 자체에 이런 난로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고, 또 뭐 오징어 구워 먹고 술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여행을 한다는 거 이 자체가 참 어떤 면으로 낭만적이다 그런 느낌도 들고, 어렸을 때 좀 생각도 나고 그래가지고 참 좋습니다. 오래된 열차에서 아오모리 여행은 추억 여행이 됐습니다. 함께 난로를 떼곤 했던 어릴 적 친구들은 잘 있을까? 친구들의 얼굴이 차창밖 설원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혼슈 땅끝 아오모리의 겨울여행. 토하다 호수의 겨울 풍경이 눈을 뗄 수 없게 합니다. 겨울에도 얼어붙지 않는 호수. 이곳의 주인은 눈 덮인 산과 호수 위를 떠도는 새들뿐입니다. 아오모리를 청정과 고요의 땅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와서 직접 이렇게 보니까 그 말뜻을 정말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뭐 조용하고, 또 이 호수 같은 경우 뭐 전혀 날씨가 추워도 얼지 않는다고 해요. 밑에서 이제 따뜻한 물이 올라와서 이 겨울에 얼지 않는 호수 풍경하고, 또 뒷산에 저기 설경하고,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고요함과 적막함, 아름다움, 좋습니다. 마치 인간의 존재를 허락하지 않을 것 같은 겨울 호수의 풍경. 호수는
그렇게 고요하게 겨울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혼슈의 땅끝 아오모리의 겨울은 끝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너무 조용해요. 이따금 차 한 대 지나가면 차 소리만 들리지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마치 시간이 멈춰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이제 토하다 호수를 떠나 깊은 산속 비밀의 온천으로 향합니다. こんにちは。このバスは青鬼温泉行きですか？はい、そうです。あ、そうですか。はい、今乗っていいですかね？はい、どうぞ。はい、わかりました。はい、どうも。겨울 아오니 온천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이 작은 버스뿐입니다. 시라카미 산지의 구불구불한 눈 덮인 산길을 1시간 이상 달려야만 합니다.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산길은 점점 좁아집니다. 버스 기사도 바짝 긴장을 하는 길이죠. 예전에는 이제 설상차로 다녔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 마이크로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일반 개인의 승용차라든지 아무리 승합차라도 이곳을 통과하거나 지나다닐 수는 없다고 합니다. 길도 좁고 좀 길이 험악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하네요. 고도 1000m가 넘는 산들이 겹겹이 둘러싼 산길을 오를 때쯤 버스가 멈춰섭니다. 눈길이 닿는 곳은 오로지 눈 덮인 산뿐. 그런데 움푹 들어간 정중앙에 집 한 채가 보입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비밀의 온천. 그곳은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고도 630여 미터 산자락에 위치한 아오니 온천. 하얗게 눈꽃이 활짝 폈네. 아오니 온천은 산으로 둘러싸인 아오니 계곡의 털을 잡고 있습니다. 하얀 눈 덮인 풍경은 모든 것을 겨울의 시간에 맞춰 놓은 듯 했죠. 여행객들이 오면 바빠지는 모모사와 씨. 뭘 하나 했는데 눈 속에 촛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비밀을 꽁꽁 숨겨놓은 듯 했습니다. 스미마셍. 今何してらっしゃるんですか？ですね。これから今お部屋にランプを配ってるところなんですけどね。そうですか。はい。いつ頃からこういう風にランプをつけたりとかしたんでしょう？そうですね。温泉として建物が建て始まったのはその後少しずつ。はい。호롱불의 개수만 200여 개. 램프의 숙소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 이곳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온천입니다. (1931년) 산중의 온천을 찾아 이곳에 온 시인 니와 요오가쿠가 처음 이곳에 아오니 온천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시인의 사색을 방해하는 것들은 모두 차단된 듯, 현대 문명으로부터 해방된 듯, 오로지 호롱불의 약한 불빛만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곳에서 하룻밤 묵으며 온천을 할 계획입니다.
긴 겨울밤 호롱불이 친구가 되겠죠. 물소리 들리고. 이야, 나무가 너무 예쁘다. 어우, 고드름 봐. 창밖으로 보이는 눈 덮인 설경. 겨울의 낮 동안 빛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보통 숙소에는 전기 정도는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참 이렇게 문명의 이기와는 거리가 먼 산속 마을에서 하루 정도 이렇게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옛 생활 그대로의 생활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둠이 내리고 온천 구석구석을 호롱불이 밝힙니다. 겨울밤, 산중의 호롱불에 기대해 온천욕을 했습니다. 속세의 때가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죠. そうですね。たまに来ますね。仕事してると毎日忙しいですから、こういう府県から隔離されて、のんびり時間を忘れて過ごすことができますんで、とてもいいところですね。そうですね。はい。도시의 문명에서 벗어난 홀가분함,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온천 좋아해서 온천 참 많이 다녀봤는데 여기처럼 전기도 안 들어와서 이렇게 호롱불을 켜놓고 온천욕을 하는 건 처음이에요. 아주 색다른 느낌인데 뭐라 그럴까? 그 세상하고 좀 단절된, 격리된 그런 나만의 공간에서 이렇게 조용히 온천을 하는 것도 나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참 특이한 곳이네요. 겨울의 찬 공기가 마음에 찌든 때가 호롱불에 따뜻한 온천수에 녹아내립니다. 산중 오지에서 책 한 권을 펼쳤습니다. 긴 겨울밤 호롱불의 약한 빛과 고요한 정적이 나만 혼자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죠. 제가 좋아하는 나츠메 소세기의 이제 쿠사마쿠라 풀베개라는 책을 가져와서 한번 다시 읽고 있는데 젊은 사람이 인간사 살아가면서 그런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사람 관계에서 고뇌하고 번뇌하는 그러면서 또 배워가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도시 생활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읽을 때보다는 여기서 읽어보니까 그 자꾸 하나하나가 글자 하나하나가 더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고 일단 차분해지니까 마음이 그 문장에 대한 뭐라 그럴까 몰입되는 듯한 그런 게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랑을 속삭였을 젊은 연인,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봤을 노신사. 호롱불 위로 밤이 깊어. 기후현 북부의 중심 도시인 다카야마.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곳은 작은 교토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마침 찾은 날은 다카야마에서 1년에 한 번 열리는 24일장이 선날이었습니다. 무려 300여 년 전 에도 시대부터 열린 장. 겨울 농한기에 마을 사람들이 농기구 등을 만들어 판 것이 시초가 되었는데요. 매년 1월 24일에 열리는 장입니다. 시장 한편에 울긋불긋 만개 직전의 꽃들이 보입니다. 알고 보니 꽃은 꽃인데 먹는 꽃입니다. 지금 나뭇가지에 아주 울긋불긋 예쁜 요 장식들을 해놨잖아요.
실제로는 요게 떡이에요, 떡.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겨울철이 되면 집안에서 이제 꽃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식으로 꽃처럼 만들어가지고 집에다가 장식을 해놓고 이제 꽃 피는 봄이 되면 요 떡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튀겨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모치라고 합니다. 일명 꽃떡. 튀겼을 때 꽃처럼 활짝 펴서 봄을 느끼며 먹는다고 하죠. 이날 하루 동안 시장에 온 사람은 4만여 명. 시장에는 공예품과 식료품 등 170여 가지의 물건들이 즐비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 눈을 즐겁게 한 것은 커다란 타코야끼를 파는 가게. 출출했던 터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보통 타코야끼는 이 사이즈의 한 반의 반? 그것보다도 훨씬 작은데 이거는 뭐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보통 타코야끼는 안에 문어가 들어가 있어서 타코야끼라고 하는데 이건 오다마야끼라고 해가지고 이곳 히다 지역의 특산물인 히다 소고기, 히다 소의 소고기가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네요.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아주 소고기가 쫄깃쫄깃한 게 이 소고기 맛도 아주 굉장히 좋은데요. 히다 소고기인 히다기유는 일본 3대 와규 중에 하나입니다. 배도 부르고 천천히 시장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정어리를 이렇게 구워서 먹는구나. 그런데 또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숯불에 구운 생선인데요. 생김새가 정어리 같았습니다. 美味しそうですね。美味しいよね。これイワシですか？イワシ。イワシ。日本でないの？じゃないですよ。韓国ですよ。한류의 영향 때문인지 친절하셨는데요. 저를 연기자로 보셨던 모양입니다. 네. これちょっと味見してみますね。まだ？もう1分ぐらい。もう1分？もう1分2分。今置いたばっかね。わー、뜨거。おっ뜨거。お뜨거 뜨거 뜨거 뜨거。大丈夫だ大丈夫だ。大丈夫？おっとっとっと。정어리인데요. 약간 이제 소금으로 간을 해서 아주 먹기가 좋은데요. 반찬으로 아주 좋겠는데요. 시장 구경은 빼놓을 수 없는 여행지입니다. 저는 이제 다카야마에서 남쪽 기우에 도착했습니다. 우쇼라 불리는 전통 고기잡이 어부를 만나러 왔는데요. この辺に牛尾さんのお宅があると聞きましたが、どこかご存知ですか？牛尾さんの家ですか？はい。こちらの方になると思いますが。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わざわざ。こちらの方。はい。ここに喫茶店が牛尾さんがやってる喫茶店がありまして、はい。この方に魚を飼ってるところがありますので、そちらになる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どうも忙しいとこ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우쇼는 가마우지를 이용해 고기를 잡는 어부를 뜻합니다. 제가 찾는 우쇼는 일본에서도 3대째 오랫동안 전통 오법을 하고 있는 우쇼입니다. 제가 제대로 찾아온 건가요? ちょっとよろしかったら拝見させていただけますか？おはようございます。はい、お邪魔します。はい。올해 나이 75, 50년 가까이 우쇼를 하고 있는 준지 할아버지입니다. 365日. 아, そうですか. 할아버지는 가마우지가 있는 곳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넓은 집엔 가마우지들을 키우는 공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가마우지로 고기를 잡는 기간은 5월에서 10월 사이. 겨울이라 가마우지들은 우리에서 쉬고 있는데요.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가마우지와 함께 살진 않으셨다고 합니다. というここの日本の鵜はね全部野鳥なのね。野鳥ですか。海岸でね、海で生活をしている鳥を、ちょうど12月に入るとね、そのを捕獲してもらって、でここへ来て、で、今やとね大型その鵜と30年ぐらい共に生活。ああそうですか。짧게는 2개월, 길게는 30년을 할아버지와 함께 산 가마우지들. 다른 사람에겐 예민하지만 야생성이 있음에도 할아버지 앞에선 순합니다. この時にいろんなことを喋ると、口から唾とか水がかかるわけ。この表情がおかしな嫌な顔することは僕の健康状態が悪いんです。だからこうやって触れ合う時に毎日魚を取ってこいとかね、いろんな話をする。言葉が通じんでいって、無言でやっとってはいかん。なるほど、そうですか。30년간 늘 빠뜨리지 않고 하는 일. 매일 아침 25마리의 가마우지들을 모두 풀어 산책을 시키고 목욕을 시킵니다. 超えることがあるからね。だからこれは人間にしたらお風呂ですかね。そう顔洗うとかね。毎朝こうやってらっしゃるんですか。毎朝。川の伏流水やね、長良川のその水がこれなんです。水道水とは違うの。なるほど。 일종의 야생성을 잃지 말라는 의미도 되겠죠. 할아버지에게 가마우지는 함께 고기를 잡는 동료입니다. 鵜飼はね、鵜が主体で仕事をしてくれる。で取った魚がここにたまるわけ。ここがネクタイがしてあるからね。その上に魚がたまるわけ。である程度たまったら、こうやって引き寄せてね、はけて、でまた次に取っていってくださいよ言って頼んでって、で仕事をしてもらう。 마당엔 울타리가 없지만 30년간 단 한 마리도 날아간 새가 없다고 합니다. 가마우지의 우리 옆엔 우쇼의 쉼터가 있습니다. 3대째 이어온 우쇼 집안의 역사가 있는 곳이죠. 여름밤 횃불을 들고 가마우지와 우쇼가 하나 되어 은어를 잡는 우카이 어법. (1년) 중 약 160여일 동안 우쇼와 가마우지는 강에서 삽니다. 준지 할아버지는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는 귀한 가마우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この子が一番年を取ってるんですか？いくつぐらいですかね？大型30。 30. 사람 나이로 치면 100살. 할아버지와 30년 전부터 같이 살기 시작한 가마우지입니다. この鵜のやることをしっかり見て、教えてもらって見て生きてくる。ただ100まで病気をせずに生きることよ。健康で。ここが撫でると一番気持ちいい。そうですか。そうですね。触れんところなんだね。そうですか。우쇼와 가마우지는 마치 인생의 동반자 같았습니다. 배 위에서 횃불을 사용하는 우쇼.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을 보호하는 복장을 갖춰 입습니다. これが昔ながらの鵜飼をされる時の服装ですか？仕事着。またこれが礼服でもある。鵜匠の正式な服
服装なの。なるほど。あとこれは何ですか？これは腰みのいって、はい。あ、なるほど。わら高い。そしてこう扱うと前が濡れるもんでね。아, 우쇼의 전통 복장인 고시미노를 저도 입어봤는데요. どうですか？様になんないんですよね、やっぱし。いいです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고시미노는 함부로 입을 수 없는 옷이었습니다. こうやって仕事をしとってね、この腰みのにかがりの火がついて、ね、ぼーっと燃えるわけ。飛んできてかがりの、ね、火のかがり火の火が、これ燃え出したら自分でこの腰みの燃える腰みのをババババッと消せればいつまででも仕事ができる。なるほど。 일본에서도 국가가 인정한 장인은 준지 씨를 포함해 단 9명. 이들은 대대로 우카이의 전통을 잇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마을 인근에 있는 나가라 강을 찾아가는 길. 여름밤이면 은어를 잡는 우쇼들의 횃불이 밤을 수놓는 강입니다. 自分が船頭やってね、親父が鵜匠やってね。どうだったですか、その時は。いつもね、言われっぱにして腹が立ってしゃらがった。そうですか。これは親子でやるとね、どうしても意見が衝突するわけ。なるほど。そういう懐かしいことがね、思い浮かびます。はい。 이젠 아버지가 되어 강을 바라보는 준지 할아버지.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해서 인생의 상념에 젖어 강을 바라보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고요한 강을 품은 산중의 도시 다카야마. 이곳은 교토 문화와 에도 시대 문화가 어우러진 작은 교토라 불리는 곳입니다. 시내 중심엔 일본의 옛 정치가 묻어나는 산마치 거리가 있습니다. 옛 에도 시대 때 서민들이 사는 마을 모습인데요. 저 산 위에는 이제 번주가 살았고 그 밑에는 사무라이들이 살고 그 다음에 가장 아래쪽에 이렇게 서민들이 사는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집들을 보면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2층이 좀 이렇게 지붕이 낮지 않습니까? 여기는 보통 일반 서민들이 누에를 추는 곳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2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얼핏 보면 민가 같지만 대부분은 대를 잇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다카야마에서 차로 20분, 히다의 후르카와는 다카야마와 함께 쌍둥이 작은 교토라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7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장인을 만났습니다. 미시카 씨는 에도 시대부터 7대째 기가게라고 하는 일본 초를 만듭니다. 일본 안에서도 이 초를 만드는 가게는 10집도 채 안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전부 다 손으로 만드는 사람은 미시카 씨뿐입니다. 황로 열매를 정제한 후 만드는 초는 새벽 4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에 약 150개를 만들고 있죠. 이제 8대째 아들이 대를 잇는다고 합니다. 去年、一昨年の3月にね、学校卒業してきましてね、息子がこの後継ぐようになりまして、ほんで8代目がね、今度でき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よ。あ、そうですか。それはよかったですね。ありがたいですね。はい。 바람이 불어도 잘 꺼지지 않는다는 전통초. 수백 년 이어온 장인의 혼이 담겨 있겠죠? 섬나라 일본에서 산으로 둘러싸인 땅 기후현.
겨울 기우현의 길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것이 눈 덮인 숲과 계곡입니다. 이런 눈 덮인 산길을 걷다 보면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도 다 없어지고 저 앞에 오두막집이 하나 있어서 그곳에 이제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따뜻한 벽난로 앞에 앉아서 뜨개질도 하고 책도 읽고 지나가는 관객을 반갑게 맞아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아닌가요? 그때 눈앞에 마주하게 된 거대한 얼음의 숲. 예쁘다. 형형색색의 조명은 눈과 얼음, 숲이 만나 신비한 겨울숲처럼 보였는데요. 자연이 아닌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을 것 같은 얼음의 숲. 날이 어두워지면서 조명과 만난 얼음은 다양한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얼음의 숲에 외딴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저녁이 돼서 라이트가 들어오니까 훨씬 이쁘네. 이쁘다. 너무.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작은 찻집이었는데요. 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どちらからお見えですか？私韓国から来て日本のいろんなところ歩き回ってるんですよ。あれは誰が作ったんですか？これはね、私が作ってるんです。そうですか。いつ頃からああいう風に？もうね、45年越しております。そうですか。古いですよね。そうですか。 알고 보니 고바야시 할아버지가 만든 숲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은 진짜 이름은 영하의 숲. 숲의 넓이는 무려 축구장 크기의 5배나 된다고 합니다. 何がきっかけで氷点下の森を作ら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山のね、小学校の頃に通学路ですよねの森の奥にね、岩清水といって岩が凍っちゃってブルーになった。それがとても綺麗で印象に残っていたんで、あれを作ろうっていうことで始めたんです。そうですか。 첫 시작은 물총으로 나무를 가꾸듯 물을 뿌렸다고 합니다. 숲은 점점 커졌고 약 6km의 호스를 만들어 거대한 영하의 숲을 만드셨죠. 매년 겨울 영하의 숲을 만드는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9월부터 준비하고 11월부터 얼음을 만들어 이듬해 3월까지 영하의 숲을 가꾼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こういうね、氷点下の森って続けられますか？続けますね。その子供たちがだんだんいろんなこの喜びとか感動も少しずつ分かってきているから今ね。私の意思をなんとかついてくれそうな気がしております。 영하의 숲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어릴 적 할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겠죠. 산으로 둘러싸인 땅은 자연마저 대를 잇게 합니다. 저는 이제 다카야마를 떠나 일본 알프스의 지붕이라 불리는 나가노현의 수아시로 향합니다. 나가노현 최대의 호수인 수아호를 품은 수아시. 이곳 사람들에게 호수 주변은 산책로로 인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길을 걷다 눈앞에서 마주친 건 피어오르는 연기입니다.
5분에 한 번 40-50m 높이까지 솟구치는 간헐천입니다. 오, 굉장히 높게 올라가네. 우와. 시내 한복판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건 화산지대인 일본이라 가능한 일이겠죠? 화산지대에서나 볼 수 있는 간헐천은 지하 깊은 곳에서 상승한 고온의 수증기가 지하수와 만나 땅 위로 물이 솟는 건데요. 90도의 고온입니다. 그래서 간헐천이 많은 일본에서는 그 주변에 온천과 조격을 할 수 있는 곳이 꼭 있습니다. 스와호의 간헐천 주변에도 조격탕이 있었는데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죠. 좋다. 추위에 지친 몸을 쉬어가기에 제격입니다. 조격탕에 발을 담그고 겨울 호수를 보는 풍경은 일품이었죠. 일본을 여행하다 보면은요, 특히 온천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조격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요.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고 이제 여행객들이 지친 그 심신을 쉴 수 있는 그런 오아시스 같은 존재 같아서 참 좋은 것 같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조격탕. 사람들이 스와호를 자주 찾는 데엔 조격탕에 발을 담그며 지친 몸을 쉬어갈 수 있기 때문이겠죠. ちょっとよろしいですか? はい。ここの方ですか? 地元。地元の方ですか。はい。この足湯気持ちいいですね。どうですか？気持ちいいですね。ちょうど半分ぐらいのところで、はい。20分ぐらい足湯をすると疲れが取れますので、はい。だからまた残りの8キロを頑張って歩くというような使い方を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そうですか。開けた景色が見れるっていうところはそうはないですね。そうですね。 넓게 펼쳐진 눈 덮인 스와호. 바다가 부럽지 않은 풍경입니다. 험준한 산이라도 길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사람이 산다는 걸 압니다. 해발 1000m 고지로 향하는 길. 설국 일본의 마지막 여정은 나가노현의 최남단입니다. 빽빽하게 드리워진 일본 알프스의 줄령. 사람을 압도하는 풍경이 바로 이런 곳일까요? 해발 800에서 1100m, 신선들만 살 것 같은 이곳에 천공의 마을 시모그리 마을이 있습니다. 마치 하늘과 맞닿을 듯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곳 시모그리 마을은요, 그 유명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천공의 성 라퓨타 등의 실제 모델로서도 유명한 그런 마을입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이 마을에서 매년 하고 있는 축제를 보고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등장한 온천과 신이라는 발상을 할 수 있었는데요. 마을의 축제는 어떤 축제일까요? 마침 마을 사람들이 축제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신을 목욕시키는 축제. 12월 엄동설안의 뜨거운 물을 솥에받아 신들을 목욕시키는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죠.
こんにちは。ちょっとお伺いしてよろしいですか。はいはいはい。今こう踊ったり歌ったりしてらっしゃったんですけれども、これは一体何なんでしょうかね。これはね、長野県遠山郷の、この唯一の下月祭りといって、それこそ日本国中有名な、行き届いた、お祭りなんですよ。お祭りですか。それでね、その作物が取れた喜びと、それから来年度へ、また豊作を願っての本当はその地区のね、氏子としてのみんなで楽しんでやるお祭りなんですよ。そうなんですか。 신들을 모아 뜨거운 물을 바치고 마을 사람들은 신에게 바친 물로 몸을 씻으며 봄에 뿌리는 씨앗이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기원하는 축제인 것이죠. 그날 밤 저는 노부부가 운영하는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이 마을의 전통 요리를 대접해 주셨는데요. そうですか。どんな食べ方が。お母さん、これは何鍋ですか。これ獅子鍋なんです。獅子鍋。イノシシの獅子。そうです。そうですか。お肉はどこから手に入れたんですかね。今は特に猟期だもんでね。そうですか。漁師の人たちが取ってきていただいて、それを分けてもらうんです。そうですか。いただくのは。 멧돼지 전골 요리입니다. そうですか。 2월이면 마을 청년들이 산에서 사슴이나 멧돼지를 사냥해 음식을 해먹던 것이 이 마을의 전통 요리가 되었습니다. いただきます。どうぞ。はい、どうぞ。 할머니의 음식 솜씨가 일품이었습니다. なんかね、美味しいんですね。豚肉に似てて、ちょこっとなんか違う。 산간 마을이다 보니 겨울이면 이렇게 사냥한 고기를 해먹거나 마을 공동으로 저장한 토란이나 물을 겨울 양식으로 해먹는다고 합니다. 노부부는 어떤 소원을 빌까요? 겨울밤이 따뜻해집니다. 시모구리 마을에는 50세대 1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노부부는 마을에서도 유명 인사입니다. 7年かな。2007年にね、宮崎駿先生がね、来てね、そして、そのあくる年にも来たんだけど、そうですか。その時にね、色紙を書いてくれたんですよ。そうですか。その中図なんだ。これはね、その時にまたね、こういうあれを作ってくれたんでね。お持ちしましょうか。はい。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단편 애니메이션 영화인 쥐의 씨름의 실제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해인가? 닮으셨나요? よく似てらっしゃるんですね。子供を育てるには、すごくいいと思います。そうですか。季節感があるし、それけど教育の面ではすごく基礎的なことが身についていくと思う。なるほど。だからそういう面ではいいと思うんだけどね。今子供いなくなってきちゃったし。そうですか。味がしてもう大受けっていうかもう心温まる。 애니메이션 속 주인공들보다 미소가 아름다웠던 할머니와 할아버지. 시모구리 마을은 동화 같은 삶이 있어 겨울에도 따뜻합니다. 다음 날 노부부의 집을 나서야 할 시간입니다.
本当にもう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体に気をつけて。お互いにね。そうですね。ご達者で。はい。じゃあこの辺で失礼します。またはいぜひお伺いしますね。はい、ご達者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떠나보내는 사람도 떠나는 사람도 좀처럼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행자를 붙잡는 풍경과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 사는 마음씨 따뜻한 사람들 때문이겠죠.